어제 우리 시장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 소식에 앞서 뉴욕 증시가 워낙 급등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기대만큼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는 전강 후약 장세를 보였는데 월요일장에서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호재를 선반영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관세에 가려졌던 2차 전지 쪽에선 악재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CPI가 양호하게 나왔지만 또 이게 지수 상승에 제한하는 요인이 될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되더니 결국엔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협상 안도 심리가 전 거래 일부 선반영이 됐고 철회와 유예에도 과거 대비해서 높아진 관세에 대한 불편함이 시장 상단을 막았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대기에서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오랜만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 양시장에서 순매수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700억 원 넘는 사자 포지션 취했는데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5월 들어서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였습니다. 반면 기관이 900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 개인 투자자도 1,36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도 600억 원에 달하는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800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에 5% 넘게 올랐었기 때문에 어제는 1.2% 조정받는 모습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3% 가까이 내렸는데요. 2차 전지주들이 지수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IRA 전기차 세액공제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이 소식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단에서도 에코프로 BM이 3.4%, 에코프로가 1.57% 조정받았습니다. IRA 관련 내용은 뒤에서 증권가 보고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한편 제약바이오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관련 행정성명 명령은 제약사보다는 중개인과 유럽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알테오젠이 3.5%, 펩트론이 13.8% 급등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2.78% 올랐습니다. 환율이 크게 뛰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 환율 정유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3원 60전 급등하며 1,41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더 키우나 싶었지만 미국의 4월 CPI가 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자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역외 환율은 1,417원인데요. 오늘 외환시장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슈를 좀 살펴볼까요? 어제 2차 전지주를 끌어내린 건 미국 하원에서 IRA 전기차 세액공제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하원 세위원회의 안을 보면 전기차 세액공제는 내년까지 유지가 되고 2027년에 폐지가 됩니다. 시한을 6년이나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차와 같이 최근 6년간 미국에서 20만 대 이상 전기차를 판매한 기업은 당장 내년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업체에 지급하는 생산 세액 공제 AMPC 역시 2032년에서 2031년으로 1년이 단축됩니다. 그럼 K배터리 업체, 특히 미국에서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우려를 이미 주가에 선 반영했기 때문에 AMPC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이미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구매 보조금 폐지와 생산 보조금 유지라는 가정하에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초안이라 가장 공격적일 텐데도 조정 내용이 1년 단축에 불과하고요. 현금 유입이 가장 필요한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보조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하나증권은 이번 이슈로 배터리 기업들의 적정 가치 하단 밴드가 무너질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키움증권도 만약 정책 세부 내용이 시장 컨센서스 수준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 주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는데요. 악재는 맞지만 주가에 지속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수 있다는 리포트 내용도 체크해 두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반도체 소재 컨퍼런스 SMC 코리아와 국제 인공지능 대전이 열립니다. 관련 주들에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게임사들 1분기 실적이 일제히 발표되는데요. NC소프트와 위메이드, 펄어비스, W게임즈까지 게임사들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엑스게이트가 양자 내성암호 VPN으로 확대 가능한 퀀텀 VPN을 개발해서 양자 컴퓨터 공격에도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보이자 관련주의 매수세가 올렸습니다. 오늘 장까지 강한 흐름 나타낼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대체거래소 프리마켓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관세 인하 훈풍이 이어지면서 나스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는 강세를 보였지만 제약 대표주들 약세를 기록하면서 다우 같은 경우에 떨어졌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5위권 종목 모두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반도체 쪽이 괜찮습니다. 삼성전자가 1% 오름세로 57,500원. SK하이닉스 이제 간밤에 엔비디아가 크게 뛰었는데 더불어서 2%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20만 2,5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48% 반등합니다. 31만 3,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광부업 수준입니다. 거래가 19만 6,900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알테오젠과 HLB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프리마켓에서는 크게 빠지는데요. 5.46% 약세로 32만 9,000원. 에코프로비엠은 상승불 켰습니다. 강보합으로 9만 8,900원이고요. HLB가 0.7% 약세로 5만 6,700원. 에코프로는 0.1% 오름세입니다. 4만 7,000원.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72%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28만 1,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여기까지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오늘도 업종별 차별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악재에도 양호한 증권가 분석이 나오는 2차 전지 쪽 비롯해서 뉴욕 증시에서 급락한 제약 섹터 그리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도체 쪽까지도 흐름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